네, 뉴질랜드에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장례 절차도 치러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총격 사건의 범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면서 그야말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논란 속으로 직접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K타운 핫 이슈 홍재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총국 테러 사건의 범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네, 이거 진짜 뉴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표현이 그렇죠. 칭찬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가짜 뉴스 있고, 네. 진짜 뉴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뒤에 이제 무슨 말을 했길래 칭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 자체가 이제 칭찬이나 칭송이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호주 국적의 테러 용의자죠. 이 브랜든 테런트가 범행 전 자신의 SNS에 공개한 그 선언문의 일부분입니다. 이 선언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 정체성을 새롭게 한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종의 뭐 칭찬은 좀 그렇고, 네. 칭송이네, 칭송. 네, 그러니까 칭송이라고 네. 지금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칭송? 이거 약간 그 백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동양 사람 놀릴 때 칭총 그러면 놀리는데 약간 발음은 비슷합니다만 이게 좋은 단어입니다. 칭송.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냥 간과해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언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 그 테러 용의자의 범행 대상이 무슬림 사원에 대한 무차별 총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결국 다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반이민 정서와 혐오 정서를 전파하고 확산시켰다라는 비판이 다시 점화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백악관은 이제 뭐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밀베이니 비서실장이 팍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서 얘기를 했다는 하는데 CBS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언론들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반 트럼프 정서가 있긴 합니다만 멕시코 장벽으로 대변되는 아주 그 극단적인 반이민 공약 그리고 그 실천 행보 자체가 우월주의를 확산시키고 뉴질랜드 무슬림 총격 테러범의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칭송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뉴질랜드 테러범이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칭송한 거, 요거는 진짜 뉴스. 네.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는 왜 나를 갖고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자, 국경 장벽은 남미 이쪽 멕시코를, 남미 아니죠. 멕시코까지도 북미예요. 네. 아, 그렇죠. 멕시코 하면 왜 남미 같잖아요. 근데 멕시코가 북미입니다. 북미. 네, 북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 세 개 나라가 노스 아메리카인데 여하튼 멕시코의 그 불법 장벽을, 이민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치자라는 것이지 무슬림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 이전 공화당 경선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의 어떤 미국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취임 후에 진짜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 공항에서 난리가 나고 시위가 나서 저도 한동안 취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 이민을 넘어서 이게 반 백인 혐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혐오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폄하 정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공항에서 여러분들 갔다가 오시면 특히 국제선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네. 그 세관 직원들이, 물론 세관 직원들이 굉장히 까탈스럽게 봐야 되는 게 잡이긴 한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걸 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인종이 다양하거든요. 그 세관 직원들 자체도 인종이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은 굉장히 미국 백인의 눈으로 백인이 아닌,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라인에 서서 이 검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훨씬 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래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결국 그러면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증가 추세로 보느냐라는 그 CNN 등 언론들의 질문에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일축시키려고 지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아, 이게 사실은 조금 마녀 사냥의 어떤 희생자라고 이렇게 좀 이게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노력도 저는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USA 투데이 여론조사까지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응답자 50%가 트럼프에 대한 특검 등을 해서 트럼프가 좀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국민 응답자 비율이 50%가 나왔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틈새를 타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조금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자 확산이 그 사건 이후로 진짜 있기를 한 것인지 네. 괜히 이제 이런 말들을 오히려 더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게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는 일부의 어떤 그런 일부 행태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네. 마치 그 사건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또 마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가 더 확산되고 이런 것처럼 꾸려서 맞춰지는 거 아닌지,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뉴질랜드 테러 사건과 연관을 해서 백인 우월주의가 더 크게 확산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네. 근데 이게 뭐 작은 거를 부각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가짜 뉴스라거나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요. 그 전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명예훼손 반대 연맹 AD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그 혐오 증오 범죄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그룹인데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 2018년도 백인 우월주의자 선전 활동이 전국에서 1187차례가 발생했다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전년도인 2017년에는 421번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게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 증가 추세가 1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이렇게 매체 선전 활동, 이런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극우 성향의 이런 그 매체 선전 활동이 약간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동참하는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 집회 시위도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76건에서 지난해는 91건입니다. 보고된 것만. 숫자가 얼마 안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줄어도 시원찮았는데 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인종혐오 백인 우월 단체들 규모는 지금 현재 사상 최대치인 1020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네, FBI 보고서에서도 증오범죄 건수가 17%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도 가끔가다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게 캘리포니아 얘기입니다. 백인 우월, 인종 혐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한 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안이나 한인들한테 갑자기 격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뭐 한국으로 돌아가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백인들의 정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옛날 그들이 주도했던 그 정서로 다시 시대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중간에 팩트 체크. 요즘 한국에서 또 유행하는 게 팩트 체크잖아요. 네. 뭐 어디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또는 심지어는 뉴스가 나와도 그 뉴스가 그렇죠. 진짜 뉴스인지 팩트 체크 하잖아요. 네. 네. 중간에 홍재식 기자가 얘기할 때 이 ADL 얘기를 했어요. ADL 했습니다. 예, 백인 우월주의자의 어찌 보면 이제 반대되는 유태인들의, 네.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명예훼손 반대 연맹, 그러니까 네. 반명예훼손 연맹, 연맹. 이게 보시면 그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중간에 팩트 체크해서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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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L, Anti Defamation League 해갖고, 네. 이 Anti Defamation League는 International Jewis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네. Based in the United States 해갖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맞네요. 팩트.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조심해서 하셔야 돼. 나 중간중간에 계속 팩트 체크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예. 백인 우월주의 얘기는 잘 알았고, 그걸 얘기가 한두 번에 끝날 상황은 아니라서. 네. 근데 캘리포니아 주로 좀 들어오고 싶은데, 네. 캘리포니아 주는 일단 강력한 총기 규제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떤 테러나 이런 것에 조금 그래도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오히려 총기 판매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 총기를 같이 갖고 나온 오늘 얘기 같이 갖고 온 얘기가 뭐냐면, 물론 뉴질랜드 총격 사태나 다른데 무차별 총격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총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주 정부 발표를 보면 250만 명 이상의 가주 주민이 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 10년 전에
100만 명보다는 2배 이상 늘은 거죠. 네. 2.5배가 늘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특히 가주에 있는 성인 비율로 보면 8.1%가 총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꽤 이게 저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총기는 안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자기 방어용이라는 어떤 대의 명분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총기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새롭게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더 총을 구입한 건지는 조금 모호합니다. 얘기가 그 데이터를 보긴 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게 10년에 이렇게 주기를 봤을 때 꾸준히 늘어와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총기라는 게 다른 사람도 우리가 다 같이 안 갖고 있을 때 좋은 건데 쟤는 갖고 있는데 나 안 갖고 있으려니까 좀 이제 불안해서 그럼 나도 갖고 있자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다른 사람 다 갖고 있어도 끝까지 안 가질 거예요? 네, 저는 총을 지금 손에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안 쥐는 게 좋아요. 예, 저도 그건 한 선거 아닌데. 하잖아. 네? 한 선거 하잖아. 아닙니다. 이제 그건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게임으로 좀 즐기는 편인데.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좀 아닌데. 근데 이게 사실은 총기 문제를 얘기할 때 저는 민주당에 대한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민주당이 주도해서 총기에 반대하고 어느 정도 더 강력한 규제를 한다지만 결국 NRA 총기 연합회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의 입김을 민주당도 무시는 못 한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잠깐만 총기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네, 네. 잠깐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진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조크를 다큐멘터리로 받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슬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부 극단적인 그 무슬림들에 의해서 이제 테러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뉴질랜드에서 거꾸로 발생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 그 무슬림이라고 다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 무슬림 자체적으로 왜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그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안 하는지 궁금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면은 굉장히 저도 이렇게 반무슬림 같은 어떤 언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해받을까봐 겁나는구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게 관련 취재를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재를 해서 이 무슬림 관련해서 취재했을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무슬림은 무슬림에 의한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 네. 왜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폭력과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기본 취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뭐 성명서도 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은 무슬림 내에서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대놓고 못한다는 어떤 그 정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슬림의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모아지고 평화적인 이게 모습들이 모아지는 게 결국 그들의 종교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 제가 그걸 블레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제 이 사람들은 테러 단체고 이렇게 규정하고 혐오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만 가시적인 어떤 노력들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고 혐오를 주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국민들이 9/11 테러 이후 교육받아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작용한다는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의 정서를 가지고 그런 흑역사를 다시 되돌려서 무슬림이라는 특정 종교를 찝어서 거기에 테러를 다행하거나 혐오를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내 예. 얘기는 이제 무슬림 자체에서 네. 왜 이슬람 교도 자체에서 좀 이 정화 노력이나 이런 걸 좀 하지 않느냐라는 진한 아쉬움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아쉬움에 네.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무슬림 쪽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답을 흐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이 사상이 조금 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격은 합니다. 네. 여전히 과격은 한데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레드넥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요즘 들어서 배운 건데 레드넥이 사실 광산 인부들 조합, 노동조합이 항거하기 위해서 목에 빨간 밴드나를 찼다 해서 레드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레드넥이라고 폄하하면서 부르긴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근데 이 최근 백인 우월자들은 이 뉴라이트라든가 뭐 알트라이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대한우익, 예, 대한보수. 네. 예, 뭐 그렇게 하는데 결집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인종차별적인 유인물 뿌리고요. 또 반대 집회하고 무력 충돌해서 인명사고 납니다. 특히 총기 갖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는 진짜로 사람들 무리에 차로 돌진해서 사람들을 차로 치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근데 내부에서도 절대 냉철함을 유지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백인의 우월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과격함에 사실 묻히고는 있습니다. 그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우월하니까 매너 있는 모습으로 우월함을 보여주자. 그렇습니다. 사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우월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여담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내년 말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재선이 안 되면 남북 평화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사고의 흐름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네.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 네. 집권 2기차인데 재선이 필요 없잖아요. 네.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강하게 네. 밀어붙일 거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더 강해질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적인 저는 바람인데 그래서 이게 2020년 재선 전에 일단 남북평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마무리 결론 내고 그리고 2020년에는 좀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백인 우월주의 얘기, 뭐 뉴질랜드 테러 얘기까지 막 했는데 시작할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마칠 때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뭐 1, 20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죠. 네, 워낙 근본적으로 깊게 뿌리 박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뉴질랜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지금 백인 우월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을 그가 칭송했다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등등을 좀 가벼운 터치로 알아봤습니다. 워낙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